2020 한국 여자바둑리그. 자, 이제 속기 대국은 곧 종국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패싸움 진행 중이고요. 흑이 지금 패를 따낸 것 같죠? 네, 흑이 지금 네. 패를 따냈고요. 어차피 백은 이쪽을 끊었을 때 버텨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라고 본다면은 이 패는 네. 네, 이길 수가 없겠죠. 네. 그러면은 백도 그냥 뭐 우변 쪽에 끝내기를 하고요. 아니면은 하변 쪽에 끝내기를 하는 것도 괜찮죠. 여기 끊었을 때가 역시 껄끄럽습니다. 상변 흑이 완전히 끊겨 있다면 버틸 수도 있을 텐데. 마지막 하나. 물러서지 않았고요. 네, 지금 근데 네. 한 가지 좀 찝찝한 게 있네요. 이쪽을 밀고 나서 여기가 또 선수죠. 네. 찌르고 끊으면 단수 칠 수밖에 없나요? 뭐 빈상가교도 어차피 느는 건 선수네요. 네, 어찌됐든 백은 네. 이 자리를 선수로 당하고요. 예. 마지막 하나, 둘, 뭐 단순히 한 칸을 뛰기만 하더라도 다섯, 차단이 어렵습니다. 여덟. 그렇다면 이 상변 패가 네, 지금 박지현 중요한데요? 선수가 네. 오히려 이쪽을 치중을 가면은 백이 뒤로, 반발을 한다면은 네.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자, 이제 백의 패감도 떨어져 가기 때문에 백이 끝내기로 돌아선다면 흑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궁금한데요. 여기 치중 가면은 네. 백이 과연 냉정하고 뒤쪽으로 받을 수 있을지요. 아직까지는 그 심각한 기운을 두 선수 모두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많다면 착수를 멈추고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겠죠. 초읽기이기 때문에 좀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네, 이게 어쩌다 보면은 네. 그냥 뭐 팩감을 사용을 하다가 이런 데를 밀고 뭐 그럴 이런 수도 데를 있네요. 팩감을 사용을 네. 하다가 여섯. 뭐 그 다음에 이거 찝찝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들여다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얻어 걸리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요. 오히려 흑이 물러났습니다. 박지은 선수는 백 모양인 약점에 크게 의심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것도 사실 찝찝하죠. 그래요? 막으면 한 칸을 띄어서 맞게 되면 지금도 네, 그런가요? 만약에 이 자리가 교환이 된다라고 보면은 젖혔을 때 백은 이쪽을 꼬부려서 받아야 되는데 둘, 셋, 넷, 다섯, 여섯. 흑이 끊으면 뭐 단수 치고 연결하는 것은 이 자리가 선수가 되고 정말 간단하게 수가 납니다. 백도 지금은 이쪽을 그냥 이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2패를 하면서 팩감을 사용을 하고 백이 따냈을 때 흑돌이 사활이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뭐 흑도 계속해서 2패를 버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둘, 셋, 넷, 다섯. 두 선수의 상변 패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네, 지금 마지막까지 이곳에 대한 뒷맛이 남아 있으니까요. 여기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이 바둑의 승부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정말 그 가능성이 있겠네요. 지금 온전히 좌상수일기만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팩감 쓰다가 사고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정말 네. 단순히 이쪽에 한 칸 뛰는 자리에 돌이 오면은 이거 너무 찝찝한데요. 네, 물론 지금은 백이 이쪽을 이어서 한 칸을 뛰면은 늘고 끊으면은 네. 다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흙이 중앙 쪽을 들여다봤을 때 이쪽 부분을 신경을 쓰질 않고 이 상변 쪽을 잡으러 가면 되긴 하지만 하나, 둘, 네, 아까 흙이 2점을 따는 수로 뭐 이런 데나 아니면 한 칸을 뛰면서 중앙 쪽을 물어봤더라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거든요. 네, 지금 이것도 백이 받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받는 게 어쩌면 정수일 수도 있어요. 여기 막아서 근데 이게 막아지면서 네. 다행인 것은 이렇게 이제 2점을 잡으면요. 여기까지는 선수인데 이 돌이 없었을 때는 흑돌이 살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돌이 생기면서 이곳을 밀었을 때 잡는 것은 옥집이 되고 나오는 네. 것은 넘어갈 수가 있네요. 그렇다면 흙은 집으로라도 찌르고 두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었겠네요. 마지막. 네, 근데 이쪽을 찌르면 백이 중앙 쪽을 먼저 이으니까요. 네. 마지막 하나, 둘, 네, 이제는 정말 다 뒀습니다. 네, 중앙에 뒷맛이 꽤 있는 줄 알았는데요. 이제는 확정된 백집으로 굳어졌고요. 지금 백이 막으면 수가 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이 자리를 백이 두는 것은 젖혀서 이건 수가 나죠. 간단하게 여기만 두더라도 치중 가야 되는데 또 마지막 먼저 하나, 끼워야 되네요. 둘, 그렇네요. 이러면 한 집이 날 수 있겠군요. 네, 흙도 지금 이쪽에 젖히는 끝내기를 하면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이 패를 이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다음에 백이 큰 자리가 여기이기 때문에 역끝내기 큰데요. 네, 흙도 하변 쪽에 네. 먼저 끝내기를 하는 게 좋죠. 좌상 수가 안 난다고는 했지만 초일긴 상황에서 둘, 한 수 한 수 밟는 것이 넷,
떨립니다. 다섯, 여섯, 일곱. 조금 다르게 받았는데요. 네, 지금 꼬부려 가서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아까처럼 이곳이 걸리는 형태도 아니고 여기에 들여다보는 자리에 돌도 없으니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흙이 이쪽을 젖혀 있고 패를 따내고 백이 별다른 이득 없이 끝내기를 한다고 했을 때 생각보다 미세해요. 어, 흙이 약간 져 있는 게 아니군요. 네, 아까는 거의 반면 승부 같은 느낌에서 네. 지금은 둘, 셋, 한 집반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섯, 우상 쪽에 패를 흙이 이긴다고 가정을 하면요. 백이 앞서 있는 건 맞고요. 네. 그렇다면은 뭐 다른 곳에서 조금만 흙이 이득을 받더라면은 지금 이게 승부패가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안 나죠? 흐름만 놓고 본다면 정말 네. 뭐 반면 승부 그 이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네요. 백이 상변에 공격을 했을 때 지금 모양과 비교를 해보면 정말 집이 많이 났거든요. 네, 그렇죠. 뭐 좌상 일대가 네. 어마어마한 집이 났고, 흙은 크게 늘은 건 없고요. 네, 그렇죠. 이제 백이 팩감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상변에 하나 있기는 한데요. 마지막 하나. 미세한 차이면 확신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쩌면 반집 승부가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팩감이 흙이 많아서 모든 걸 다 버틴다고 했을 때 네. 정말 끝까지 다 버틸 수만 있으면은 그거는 어쩌면 흙이 반집승을 하는 그림도 나오는 것 같아요. 백도 지금은 이쪽에 있는 자리가 크죠. 흙이 찌르고 다음에 이쪽을 찔렀을 때 이쪽에 대한 집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찔러지는 교환이 온다면은 나중에 흙이 중앙 쪽으로 끝내기를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에서 한 집을 냈을 때 여기 놓고 따내는 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박지은 선수도 그쪽을 찌르지 않은 것이 네. 어쩌면 아쉬울 수도 있겠어요. 팩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껴놨는데요.
여기서도 흑은 패를 안 입고 끝내기를 한다는 거군요. 네, 원래는 네. 패를 안 입고 끝내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큰 자리가 역끝내기 한 집 정도. 문제는 네, 이 자리가 백이 또 끝내기가 남아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냥 패를 입고 그냥 정리를 하는 게 네. 원래는 정수 같긴 한데 다 버틸 수만 있으면은 이곳을 두는 게 한 집 이득이기는 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상귀 패가 꽤 길었는데요. 해소가 됐고 이제 우변과 좌변의 끝내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까지 패배를 한다면은 박지은 선수가 3패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정말 박지은 선수가 3패를 한다는 게 믿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박지은 선수 올해 전적이 4승 5패인데요. 4승 1패로 시작한 것에 비해서 현재 4연패 중이기 때문에 본인 컨디션을 얼른 되찾는 것이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이제는 박지은 선수의 착수하는 모습이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네, 지금은 네. 졌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마지막 공배를 100이 채웠고요. 100이 채웠기 때문에 반면으로의 승부는 홀수가 나올 텐데요. 과연 반면으로 흑이 몇 집을 남겼을지. 네, 지금은 네. 한 집 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사석이 많습니다. 흑은 정리가 끝났군요. 31가 남았고 100은 26, 반면 5집의 차이. 이영주 선수가 한 집 반을 남깁니다. 네, 별다른 복귀 없이 바로 돌을 쓸어 담는 두 선수입니다. 네, 이영주 선수가 불리했던 바둑을 중후반에 뒤집으면서 한 집 반을 남겼습니다. 네, 올해 정말 이영주 선수 주장 킬러가 되나요? 네, 정말 예전과 다른 모습을 이번 시즌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1라운드에 이어서 3라운드도 상대팀 주장 맡아 승리하면서 이영주 선수 2승 1패를 기록하게 됩니다. 네, 여수거북선 3라운드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1대 0으로 앞서갑니다. 네, 현재 장고와 속기 두 판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자,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한 판 한 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고를 살펴봐야 할까요? 도운교 대 송혜령의 대국인데요. 네, 지금 백이 중앙 쪽을 공격을 하면서 아, 네, 네. 바둑이 정말 복잡해지고 있죠. 마지막 착점이 이쪽을 젖혀간 건데 네.
끊으면은 늘어서 아, 한쪽을 끊을 수 있다는 거군요. 하겠습니다. 네, 있는다면은 여기 단수 치고 나오는 게 가능하다라는 뜻이죠. 흙이 못 막나요? 30초. 하나, 둘, 네, 뭐 당장 막아가는 것은 끊고 나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쪽을 끊고 나서 단수를 치면 예. 백이 바깥쪽으로 탈출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런 싸움이 나오게 되면 주위에는 온통 백돌이니까요. 흙이 불리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흙은 변신을 꾀합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고 1국은 백의 공격, 흙의 타개로 좀 승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3국은 어떻습니까? 네, 3국은 크게 약한돌 없이 좀 잔잔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 장고대국이 대마 싸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보는 지금은- 입장에서는 장고대국이 네. 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1국입니다. 네. 역시 공격과 타개가 나오면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삼국도 뭔가 조짐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김다영 선수가 일단 네. 하변 쪽에 침입을 하긴 했는데 네, 이 흑돌이 크게 공격당할 돌은 아니죠. 그렇군요. 자, 1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1국을 보내드립니다. 자, 도은교 선수 포스코 케미칼의 4주전으로서 오늘 첫 등판인데요. 동시에 여자 리그 데뷔입니다. 상대 송혜령 선수를 만났는데 도은교 선수의 공격, 송혜령 선수의 타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 집으로만 보면 흙이 밀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일단 우상 쪽과 우하 쪽 그리고 모든 귀를 흙이 차지를 했으니까 네. 흙이 집에서 밀린다는 느낌은 전혀 없고요. 이제 중앙 쪽에 흑돌이 타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승부가 될 것 같은데 백도 이쪽을 단순히 나오는 것은 끼웠을 때 물론 백돌이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중앙 쪽을 틀어막히는 자세가 너무 좋아요. 그렇다면 백도 지금은 단수를 쳐서 확실하게 연결을 해두는 게 좋고요. 아까 이곳을 나왔을 때 끼우면은 막는 것은 있는 자리에 흑돌이 왔을 때 이 상변 쪽이 끊기기 때문에 백도 지금은 단수를 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 백도 당장 이 4점을 끊어야 될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이 중앙 쪽을 압박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근데 이 백돌도 약점이 조금 있죠. 당장 끊기네요. 네, 당장 네. 끊기는 자리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어쩌면 강한 공격은 못할 수도 있어요. 도은교 선수가 시간을 조금 더 남겨서 이제 5분 정도 남아 있고요. 송혜령 선수는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5분 정말 큰데요. 네. 백이 단수를 치고 흙이 있고 중앙 쪽을 이은 다음에 이곳을 받았을 때 4점을 끊는 자세가 지금은 백이 괜찮아요. 단수 치고 있는 것도 이 선을 밀었을 때 이쪽을 두는 것이 그냥 중앙 쪽을 단수를 치고 한 점을 잡더라도 확실하게 이쪽을 차단을 해두면 뭐 3점 정도는 쉽게 버릴 수가 있거든요.
도은교 선수가 지금 타이밍에 이쪽을 한번 물어볼 수는 있긴 한데 네, 부분적으로는 또 집으로 손해가 되죠. 그 교환이 된다면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네, 이쪽을 나왔을 때요. 네. 끼워 있고 중앙 쪽을 차단을 한다라고 본다면은 백도 갈라서 이곳을 조여 붙이는 게 선수로 듣는다면은 아, 이 중앙 쪽의 공격을 노려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결행하기에는 일단 손해가 너무 크니까 네. 네, 웬만해서는 단수를 치는 게 정수죠. 백이 상변의 선수가 된다고 해도 하고 나면 좌상귀 백이 일선 젖혔을 때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배제하면 역시 단수 치는 것밖에 없는데요. 네, 저도 지금 단수 치는 수 이외에는 네. 다른 수는 백이 좋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 끊는 것도 이어서 나오면은 결국에는 백이 중앙 쪽으로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네. 어차피 이쪽에 돌이 오면은 여기서 뭔가 되더라도 상변 쪽이 끊기면 그거는 백이 좋을 리는 없겠죠. 네, 도은교 선수에게는 오늘 한 판이 아주 중요합니다. 1, 2주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지게 되면 앞으로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반대로 오늘대로 승리를 가져간다면 네, 네, 계속해서 출전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4주전 같은 경우는 2, 3주전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또 출전 기회가 달라질 수 있어서 이번 기회 도은교 선수는 굉장히 귀중할 것 같고요. 송혜령 선수도 오늘 판 놓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까지 지면 안 되겠죠. 네, 송일영 선수 지난 네. 라운드에 좀 뼈아픈 패배를 했으니까요. 네, 네, 오늘은 꼭 이기고 싶을 텐데 지금 상황은 좋지는 않아요. 네. 자, 지금 도은교 선수가 있는 시간을 다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방금 전 승리를 거둔 이영주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수가 북선의 이영주 선수입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주 선수 오늘 초반의 출발은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셨나요? 초반에 계속 나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만만치 않아진 것 같은데 끝내기 들어가서 좀 많이 당해서 나중에는 개가도 잘 안 되고 이긴 지 확신도 안 됐습니다. 좀 많이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영주 선수 오늘 각오가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죠? 네, 맞습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그 모습은? 박진 사부님과 되게 오랜만에 두는 것 같아서 그때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네, 뭐 그렇게 말을 해봤습니다. 하나 물어보시죠. 너무 아. 맨날 조용히 있어서 하나 물어봐야 돼요. 저는 사실 바둑에 대해서 궁금했던 게 아, 네. 네. 중반에 그 좌 쪽의 백돌 아마 우상 쪽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우상 쪽의 백돌을 아, 좀 쉽게 버렸잖아요. 네네. 네, 그걸 살리면은 뭐 중앙 쪽이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신 건지. 아, 네네. 그 세 점 말씀하신 거죠? 네네. 네 점. 아, 초반에 거기를 살리면은 좀 눌린다고 생각을 해서 좀 버리고 두텁게 둬서 하변을 좀 공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공격이 잘 안 돼서 좀 갑갑했었던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계속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네. 이영주 선수가 여수거북선의 3주전이지 않습니까? 네.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3주전이 어떤 성적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계속 출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될 것 같아요. 고민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네. 시즌 목표가 있을까요? 이번 뭐 작년보다는 조금 더 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작년에 7승이었죠. 네. 근데 일단 뭐 많이 두고 싶습니다. 일단. 네, 지금 아직 두 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도 금방 와가지고 사실 바둑 내용을 잘 보진 못했는데 송혜령 선수가 조금 안 좋다고만 들었고요. 네. 근데 뭐 그래도 아직 남은 자리가 많아서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영주 선수 다음 라운드에도 출전을 한다고 보고 다음 판도 좀 각오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좀 더 마음 좀 편하게 좋은 내용으로 두고 싶습니다. 네, 모범 답안 준비한 거 아니죠? 그리고 계속해서 주장을 만나서 승리를 하고 있는데 네. 다음에도 주장을 만났으면은 혹시 어떨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주장이랑 두면 사실 저보다는 상대팀 주장이 훨씬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저는 편하게 두는데 그게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늘도 또 긴장을 풀고 뒀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다음 라운드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주 선수가 뭐 승리하긴 했지만 아주 담담하게 좋은 답변을 해줬고요. 정말 이영주 선수와 만나게 되면 주장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영주 선수가 일단 지명도 자신보다 아래라고 느낄 거고 네. 여러 가지로 이영주 선수보다는 주장이 좀 더 부담이 되겠죠. 네. 그만큼 여수거북선은 3주전을 이영주 선수로 데리고 있기 때문에 든든할 것 같고요. 자, 도은교 선수가 착수를 했습니다. 저희의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네, 백이 단수를 먼저 쳤어야 되는데요. 네. 이거는 흑이 한 점을 잇는 것이 아니라 중앙 쪽을 막은 다음에 백이 따낼 때 이 자리를 막는다면은 다음에 이렇게 교환되는 건 백이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여기서 백도 여기 한 점이나 아니면은 위쪽 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어찌됐던 흑은 중앙 쪽을 선수로 두텁게 처리를 했고 네, 이제- 먼저 다른 쪽 네. 백 모양을 견제를 하면서 또 중앙 쪽에 흑도를 안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공격당하는 말은 아니고요. 도은규 선수가 옆으로 단수를 쳤더라면은 백이 승기를 잡을 수가 있었던 장면인데 네. 이거는 다시 만만치 않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 이영주 선수도 송혜령 선수가 불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형세는 5대5 정도로 맞춰졌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은 네. 중앙 쪽의 흑돌이 크게 공격당할 돌이 아니죠. 여섯, 일곱, 여덟. 묘한 타이밍에 이어갑니다. 네. 혹시 막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막질 않고 다른 곳을 둘 수 있다면 흑도 좋을 텐데요. 근데 백이 노골적으로 이 자리를 꼬부리고 끊었을 때 아, 흑돌이 양분이 되는 순간 주변에 백돌이 너무 많아요. 하나, 둘, 이런 자리를 둔다라고 하더라도 여섯, 여섯, 계속 신경을 써야 하고요. 여덟. 네, 당장 끊으면 잡을 수가 없군요. 네, 한 점을 네. 못 잡는 순간 흑돌이 위험하죠. 그나마 흑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는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것은 백이 받아두더라도 뭐 전혀 득이 없어요. 한 발이라도 더 백 모양으로 하나, 가서 둘, 셋, 백이 받으면은 다섯, 이거는 아까와는 좀 다른 것이 일곱, 여덟, 이 자리가 기분이 좋습니다. 열. 세 번 남았습니다.
고민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송혜령 선수가 걱정하는 건 막았을 때 백이 한 점을 끊어주지 않고 중앙 쪽으로 공격을 올까 봐서일까요? 글쎄요, 단수 치는 자리를 만약에 선수로 당한다면은 네. 백이 두 번 둔다고 봤을 때. 네, 백이 이쪽을 둔다고 네, 한 봤을 번 때 두죠. 네. 뭐 다음에 이런 자리나 아무튼 10초. 하나, 이 좌변 쪽 셋, 흑돌이 오면은 다섯, 여섯, 일단 집으로도 차이가 크고요. 네, 송혜령 선수가 장고를 한 데는 지금 이수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백이 막는다면은 늘고 끊어서 30초. 하나, 이제는 끊기더라도 단수 치고 넷, 일단 중앙 쪽을 정리를 네. 하고요. 뭐 그 다음에 이곳을 밀어간다든지 쉽게 활용을 하면서 일단 또 이 자리까지 또 기분이 좋죠. 여기서는 백도 이 4점을 살릴 수도 있지만 먼저 밀어서 끊자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중에는 이 4점보다는 중앙 쪽에서 집을 짓는 게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셋, 백은 일단 생략을 하고 중앙 쪽을 끊고 싶어요. 여섯, 일곱, 여덟, 자, 과연 아홉, 열. 네, 아직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혹시 백이 있고 나서 흙이 끊었을 때 싸우면 안 될까요? 네, 저도 지금 그 변화를 보고 있는데요. 끊고 나서 단수 치고, 네, 단수 치고 네. 입구자로 싸우는 변화를 보고 있는데 이 변화가 정말 어렵긴 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흙도 다른 여섯, 쪽을 단수 치는 게 아니라 이쪽을 늘어서요. 여기서 한 점을 끊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긴박한 상황에서 백이 한 발 늦춘 셈이 되는데요. 도은교 선수 여기 끊는 것은 너무 한가한데요. 뭐 중앙 쪽을 당장 나와서 끊어서 흑도를 잡으러 가든지 아니면 둔다면은 집으로만 놓고 봤을 때 이쪽을 막는 게 훨씬 크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세 점의 가치가 작아졌고 다음에 흑이 밀었을 때 둘, 셋, 여기 단수 치는 게 또 선수라서 돌파되는 자세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도은교 선수가 몰아붙일 수 있는 상황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형세는 맞춰졌습니다. 과연 중반 이후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과연 오늘 어떤 팀이 승리할까요? 현재 여수거북선이 1대0으로 앞서 있고 장고대구 포스코케미칼의 도은교 선수가 앞서 있었는데 30초. 하나, 지금 중앙에서 심상치가 않습니다. 넷, 네, 도은교 선수가 네. 중앙 쪽을 차단을 하고 싶은데 일단 빈 삼각으로 차단을 하는 것은 흑의 모양이 아니죠. 백의 모양이 단수를 당하면서 무너지기 때문에 그 점이 싫었던 거고요. 네. 지금 송혜령 선수가 이 자리를 뒀는데 백이 이으면은 4점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럼 흑은 한 점을 잡아야 할 텐데요. 네, 이쪽으로 단수를 칠 수는 있지만 30초. 백이 받아두면 둘, 여기는 이렇게 교환이 되는데 다섯, 흑 여섯, 빵따냄을 하긴 했지만 여덟, 아홉, 열. 글쎄요. 남았습니다. 굉장히 얇게 네, 처리가 두터운 되네요. 느낌이 전혀 네. 아니죠.
송혜령 선수도 그냥 이쪽을 늘어서 깔끔하게 이곳을 잡아뒀더라면은 나와서 끊는 것과 지금 둔 자리, 이 두 자리를 맛보기를 하면서 쉽게 풀어갈 수가 있었는데, 네. 이거는 막상 백이 4점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AI는 계속해서 중앙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군요. 두 선수가 중앙을 두지 않는 순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네, 백도 네. 4점을 살릴 수가 있는데 안 살리고 있고요. 네. 흑도 잡아둬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송혜령 선수는 받질 않고 견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백이 4점을 잇는 순간 나중에는 덩치가 커져서 버릴 수가 없잖아요. 30초. 중앙을 하나, 나중에 뚫을 수 있다는 둘, 걸까요? 셋, 이으면은 먼저 이쪽을 네. 찔러서 느는 자리가 선수가 된다면은 씌웠을 때 네. 백도를 다 잡을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네,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 송혜령 선수도 그냥 받질 않고 일단 손을 빼면서 최대한 버티고 있고 30초. 하나, 도은규 선수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넷, 다섯. 이제는 그냥 받아둡니다. 흑은 중앙 확실히 타개가 됐고 백은 좌변을 얻었습니다. 흑이 이렇게 늘고 나니까 우변의 백 진영이 좀 엷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30초. 네, 근데 우변 네. 쪽에 수를 내는 것은 수가 나더라도 별게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뭐 나중에 그냥 한 점을 따내고 이런 대로 끝내기를 하더라도 어차피 큰 집은 아니군요. 네, 큰 집이 네. 나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냥 젖혀 이어서 끝내기를 하는 게 지금은 좋습니다. 이제 남은 큰 자리는 이 하변 쪽이 되겠죠. 백도 한 칸을 뛰는 게 맞는 건지, 두 칸이 맞는 건지. 이것도 사실 어렵긴 해요. 다음에 한 칸을 뛰는 게 선수로 들으니까 모양만 놓고 본다면은 이 자리가 더 좋은데 하나, 한 칸을 뛴다면은 셋, 흑도 악수 교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흑도 이쪽 하나 들여다보고 입구자 정도로 하변의 백 모양을 견제를 하는 게 지금은 둘, 큽니다. 셋,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붙일 수가 있을까요? 네, 송혜령 선수 지금 붙인 수는 치 받으면 괜찮습니까? 치 받고 끊으면 주변에 백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전투 자체가 백이 전혀 나쁠 리는 없고요. 여기 젖혀 이어서 반격을 하는 게 가능해야 되는데 네. 글쎄요. 이거는 흑이 잘 안 되겠죠. 이곳이나 아니면 쌍립을 쓰더라도 흑은 늘어야 되고 늘어서 중앙 쪽을 틀어막는 형태가 되는데 둘, 백이 먼저 넷, 아래쪽을 둔다라고 했을 때
수상전이 흑보다는 백의 수가 많아요. 단순하게 조여 붙이기만 하더라도 백의 수가 많습니다. 이제 와서 물러설 순 없고요. 근데 지금은 물러선다는 게 어떻게 물러서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버리는 거밖에 없는 거죠. 30초. 하나, 둘, 네, 가능하다면은 네. 이쪽을 먼저 하나 막아서 여섯, 일곱, 여덟, 아, 네. 그쪽을 막는 것은 이제 뒤가 없습니다. 백이 차단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바깥쪽을 나가면서 도망가는 게 있었거든요. 네. 백도 끊진 않네요. 왜 끊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되면 백이 흙을 가를 순 있겠습니다만 흙도 따로 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흙이 늘면 뭐 이제 와서 백이 이쪽을 끊겠다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둘, 밀어 올린다라는 얘기인데 네. 넷, 다섯, 여섯, 이 선을 젖힐 때가 너무 아파요. 여덟, 아홉, 막는 것은 끊어지는 약점이 남아 있고 그렇다고 이쪽을 맞는 것은 중앙 쪽을 늘어서 하변 쪽의 백 모양이 모두 다 부서졌기 때문에 백이 좋을 리가 없겠죠. 초. 하나, 둘, 네, 백이 못 끊게 되면서 붙인 수가 통했고요. 여기서는 백도 일단 중앙 쪽은 밀어서 바깥쪽으로 나와야 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제가 봤을 때 백은 지금이라도 이쪽을 끊는 게 사실 정수인 것 같은데 끊더라도 당장 축은 안 되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끊는 게 정수인 것 같긴 한데 도은교 선수는 여기가 만약에 단수가 돼 있다라고 본다면은 끊는 것은 축으로 잡힙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 끊는 것 자체는 뭐 전혀 생각을 하는 것 같진 않고 그리고 이쪽 반대편으로 젖힌 이상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끊는 건 생각이 나질 않죠. 그렇죠. 네. 아홉. 이제는 흙도 아래쪽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막는다면은 하나 끊어두고 젖혀서 다음에 나오는 게 선수로 듣는다면은 백도 사활이 걸리니까 아래쪽에 젖히는 교환이 있다면은 흙도 젖혀가는 게 넷, 좋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교환을 생략을 하고 젖힙니다. 이거는 백도 끊어가는 게 가능해요. 이제 젖히는 것은 백이 막는 게 아니라 연결할 네. 거기 때문에 이 한 점이 제압이 되지 않는다면은 흙도 단수치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건데 네, 부분적으로 백이 잘 됐죠. 지금 저희가 보고 나서부터는 계속 송혜령 선수가 셋, 좀 네. 긁고 도은교 선수는 좀 누르는 모습이었는데 자, 여기서는 끊어갑니다. 네, 흙도 네. 젖히기 전에 아래쪽을 하나 젖혀두는 게 깔끔했어요. 아니면은 먼저
이쪽 부근을 한번 붙여보는 것도 좋았습니다. 이 저친수로는 여기 붙이면은 있는 것은 중앙 쪽을 돌파를 했을 때 기분이 좋고 네. 하나, 둘, 그렇다고 셋, 백이 손을 빼기에는 여기 단수 치고 여섯, 일곱, 네, 이런 식으로 여덟, 단수를 쳤을 때 좌변 쪽이 다 깨지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하나 붙여보는 것도 좋았네요. 삼십 초 하나, 젖힌 후에 흙의 햇마가 어렵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좌측을 붙이는 건 늦은 건가요? 네, 지금 붙이는 것은 백이 네. 그냥 중앙 쪽을 늘어서 반발할 거예요. 한 칸을 뛰면은 그냥 젖힌 다음에 흑도를 끊어버리면은 30초 하나, 네, 이건 흙이 잘 안 됩니다. 셋, 그렇다고 늘었을 때 다섯, 입구자로 받는 것도 일곱, 끼워 이어서 네. 이거는 느는 수가 있긴 하네요. 네, 그렇다면 붙이면은 백도 느는 게 아니라 그냥 급소 자리를 두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바깥쪽을 탈출을 하겠습니다. 30초 하나, 송혜령 선수 그쪽을 늘었다는 것은 이쪽을 끊겼을 때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백이 하변 연결을 순순히 해주질 않는군요. 네, 씌우는 것은 네. 백이 따라 나갔을 때 단수가 되면서 백돌이 연결이 되고요. 단수 치는 것도 따라 나가서 하나, 둘, 이게 축이 안 되죠. 단수 치는 게 다섯, 여섯, 백돌이 나가면서 또 연결이 되니까요. 찔렀습니다. 네, 저도 보면서 정말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게 송혜령 선수가 뒤로 늦추다가도 갑자기 강수를 두고요. 네. 도은교 선수도 뭐 밀어붙이다가 네, 갑자기 또 늦추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는 끊는 수는 안 되고요. 나중에 두더라도 급소 치중 정도가 될 텐데요. 네, 지금이라도 네. 치중 가야 되겠죠. 어차피 중앙 쪽을 찌르는 것은 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곳을 끊어서 변신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네.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갑니다. 송혜령 선수도 지금 그냥 받는 것보다는 돌파를 하는 게 좋고요. 백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뒤쪽을 이어서 막더라도 이곳을 찌르면은 나중에 셋, 단수가 되면서 백도를 끊는 수가 있으니까 일곱, 여덟, 이렇게 교환이 네. 됐을 때 흑도 일단 안쪽에서 막아서 살면 되거든요. 막으면 살 수는 있나요? 네, 막으면은 네. 백이 잡으러 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일단 이 하변 쪽에 백돌도 못 살아 있으니까 여기까지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는 백도 이제 일곱, 중앙 쪽 여덟, 이어서 아홉, 차단 마지막 하면 한 번 남았습니다. 막아서 있더라도 이 자리에 돌이 오면은 흑이 백도를 잡으러 가기는 어려워요. 붙여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젖히고 밀고 흑이 받을 때 뭐 이곳에 집을 내더라도 잡으러 가는 것은 네. 이렇게 교환을 해두고 끊는다면 흑돌이 잡히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더 강수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이라도 흑은 네. 중앙 쪽을 돌파하는 게 정수입니다. 중앙 쪽을 돌파를 하면 아래쪽에 백이 흑돌을 끊더라도 30초. 하나, 하나 막아두고요. 셋, 활용이 되는군요. 네, 이 자리를 네. 붙였을 때 일곱, 백이 이 흑돌을 깔끔하게 잡는 수는 없어요. 뭐 적어도 이런 식으로 흑이 바깥쪽에서 넘어가는 것도 가능하고, 근데 문제는 백이 이 교환이 전혀 득이라고 느껴지지는 않는 것이 중앙 쪽을 이었을 때 돌파를 해야 되는데 나와서 끊으면 흑이 연결하면서 백도를 단수 치는 거는 기분이 좋은데 네. 끊어서 넷, 단수 다섯, 치더라도 여섯, 흑돌이 잡히죠. 이거는 뭐 흑이 입구자로 그냥 단순히 연결을 했을 때 백돌이 살아갈 수가 있냐는 거군요. 네, 연결이 안 네. 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거기까지 둡니까? 이거는 약간 떨릴 수도 있는데요. 백이 흑을 갈라갔을 때 만약에 여기서 봉쇄가 안 된다면은 이건 문제가 생기죠. 마지막 하나, 시시각각 둘, 너무 바뀌어서 일단 넷, 대국의 흐름을 따라가는 데에도 벅찹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여기서 패를 걸어가고요. 네, 여기서 네. 흑도 패를 따낼 수도 있지만 그냥 이쪽을 돌파를 해서 깔끔하게 중앙 쪽에 집을 내는 게 백이 살리고 세 점을 잡는 것과만 비교를 하더라도 역끝내기 한 10집 이상 정말 큰 자리죠. 우하는 백이 따내더라도 사활의 문제는 없을까요? 네, 이 흑돌은 뭐 잡히진 않습니다. 둘, 따낼 때 셋, 넷, 다섯, 뭐 이곳이나 아니면은 여섯, 이 자리만 두더라도 네. 살아 있겠죠. 흑의 선패이기 때문에 따내서 패감을 물어봅니다. 백이 중앙이 어려우니까요. 패를 걸면서 전단을 구하고 있는데 패감 찾는 것도 현재 어렵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백도 지금 이 이거는- 자리를 이은 이상에는 네, 패감이 아닌 거죠. 네, 흑이 돌파를 했을 때 네. 중앙 쪽을 살려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패를 따내는 것은 흑이 문단속하죠. 네, 단속을 하면 네. 패를 해소를 하더라도 한 칸을 뛰었을 때 백도 끊기는 약점도 있고 일단 중앙 쪽이 너무 큽니다. 30초. 하나, 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네, 송일영 선수도 일단 변수가 될 수 있는 마지막 초이기에 몰렸고요. 네. 뭔가 고민을 한다는 것은 돌파를 한다는 게 아니라 패를 해소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패를 해소하기에는 일단 이 중앙 쪽에 백이 3점을 갈라갔을 때 이곳을 나와서 끊는 것도 이제는 노려볼 수가 없고 그리고 3점을 잡히는 게 이 네. 우변보다 훨씬 큽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10초는 다섯, 참 빨리 돌아오는 여섯, 것 같습니다. 일곱, 여덟. 네, 뚫어갔고요. 네, 그쪽을 돌파하는 게 이 하변 쪽에 흑도를 살리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둬야 되는 자리예요. 역시 중앙으로는 2칸밖에 보이질 않는데요. 한 칸은 바로 막힐 것이고 3칸은 끊길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적당한 하나, 2칸이 둘, 셋, 네, 네. 그 자리가 일단 당연히 둬야 되는 자리고요. 네. 또 이쪽을 붙이고 건너 붙이는 것은 치받고 끊는 형태가 된다면 이거는 흙이 잡혀요. 흙도 백이 치받을 때 늘어서 버티는 게 있긴 합니다. 이제 끊는 것은 이곳 단수를 치고 마지막 하나, 끼워서 네. 근데 또 네. 이쪽 부분이 여기서 바꿔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은교 선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도은교 선수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잠시 후 확인하시죠. 도은교 대 송혜령의 대결입니다.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실전 가봅니다. 결국에는 네.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받질 않았고요. 백도 딴에서 버틸 수만 있다면 좋았는데 네. 일단 바꿔치기를 해서 도은교 선수의 생각은 여기 흙이 따내면은 중앙 쪽을 돌파를 했을 때 이 흙돌이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네. 이 흙돌은 잘 잡히는 돌은 아닌 것이 맞고 나서 붙이면 마지막 하나, 둘, 끊는 것은 이어서 살고요. 다섯, 여섯, 연결했어요? 지금 이런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이거는 5점을 흙이 한 개 없어요. 네, 이곳을 따내는 네. 순간 백이 마지막 잘 됐죠. 하나, 둘, 셋, 넷, 심지어 우하기까지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도은교 선수가 네.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고 있긴 한데 이것도 또 고민이 되긴 합니다. 이쪽을 따내서 네. 따내면 백이 따냈을 또 때? 좌변 뚫고요. 네, 돌파를 해서 다음에 이 백도를 잡을 수만 있으면 좋은데요. 반대쪽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땐 지금 송혜령 선수가 뭔가 형세가 너무 나쁘다고 판단을 하고 이쪽을 단수를 쳤는데 이거 백돌이 잡힐 리가 없거든요. 단수를 치고 호구를 쳐도 붙이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백돌이 차단이 안 되고요. 여섯, 이거 재밌게 흘러가는데요. 도은교 선수 받질 않았고 패를 해소했습니다. 이제 두 선수의 길이 정해졌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되더라도 하변 쪽에 네. 들여다보면은 백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백도 해소한 걸로 그냥 이쪽을 따내두는 게 자체로 집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지금의 선택이 좋은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설마 여기서 백이 한 번 더 손을 빼고 우아 쪽을 가면 잡히는 건가요? 확실하지 확실하지도 네. 않아요. 뭐 단수를 치더라도 한 칸을 뛰면 마지막. 확실히 잡히는 형태라고 볼 수는 네. 없습니다. 셋, 넷, 다섯. 갑니다. 자, 이제 흑은 이제 와서 우하를 갈 수는 없고요. 네, 우아 쪽은 흑이 네. 먼저 둔다면은 잡히는 돌은 아니에요. 이 자리를 두고 넘었을 때 백이 막아야 되는데 귀 쪽을 늘면 젖히면은 막고 밀고 들어오더라도 이쪽을 늘면은 흑돌이 살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물론 지금 판단이 어렵긴 하지만 흑은 일곱. 좌변을 공격하다가 우하 가면 되는 거네요. 바로 송일영 선수 막았습니다. 그쪽을 막는 것은 치중 가면 패도 안 나는 건가요? 딴에도 이으면 있는 것은 입구자를 둬서 문제가 생기고 막는 것도 끊어서 마지막. 네, 어쩌면 흑이 둬서 한 수를 손해볼 수도 있는데요. 아, 네. 다섯, 여섯, 일곱. 갈피를 잡을 수가 없네요. 도은교 선수도 네. 둔다면은 2선으로 두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오히려 네. 현명한 선택이고요. 이거는 흑이 막았을 때 늘어서 산다는 건데 살긴 합니다. 살긴 네. 사는데 뭐 좌상 많이 당할 테고요. 마지막. 일단 너무 기분이 나쁘죠. 네. 네, 지금 백이 이쪽을 그냥 넘고 끊을 때 우하 가고요. 우아 쪽을 가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우하 확실히 잡는다는 수읽기가 되면 그렇게 둘 수 있을 텐데 마지막 하나, 둘, 붙이는 네. 것은 막아서요. 네. 이 자리를 다섯. 그러니까 패를 하나 굴복을 시키고 이곳을 두더라도 단수 치면 못 삽니다. 네, 정말 한 수 들 때마다 뭐 너무 많이 하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네. 셋, 넷, 다섯, 전혀 갈피를 못 잡겠네요. 일곱, 여덟, 아홉. 두 선수 역시 머릿속이 뒤죽박죽 굉장히 어렵겠죠. 네, 백이 하변을 한 칸 띄웠다는 건 연결할 의지로 보이고요. 이곳을 이제 찌르게 되면은 백돌이 살아요. 마지막 하나, 이곳 교환을 하고 셋, 넷, 다섯, 막을 때 여섯. 누는 교환도 하질 않네요. 어차피 비슷하다라는 얘기 같고 한 점을 따내더라도 그냥 쉽게 단수를 친다면은 백돌은 살아 있습니다.
어, 혹시 백이 손을 빼는 거는 안 되겠죠? 아, 여기서요? 흙이 느는 것은 젖혀 이어서 아, 좌변이 지금 한 집이 있군요. 하나, 네, 이 자리가 네. 선수가 된다면 이거는 백이 가능한데 5, 흙이 젖혀서 잡으러 온다면은 찔러야 되는데 늘고 한 점을 따내서 궁도가 안 나올까요? 네, 궁도가 안 나오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그래도 송혜령 선수가 안정을 찾았습니다. 일단 선수로 좌변 쪽에 백집을 다 부쉈고 5점을 따낸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났기 때문에 우아 쪽만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면 도은교 선수가 패를 해소한 게 큰 의미는 없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좌변의 타격이 일곱. 컸고요. 재미있는 곳에 치중을 했네요. 흙이 아예 막아버리면 네, 막는 것도 가능하죠. 막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 패를 따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사활의 문제는 없을까요? 둘, 셋, 네, 넷, 사활에 문제가 다섯, 생기긴 하는데요. 네. 근데 일곱, 백이 흑도를 잡으러 왔을 때 뭐 이런 곳을 단수를 치면서 우변 쪽을 둔다면은 이곳이나 아니면 이쪽을 끊어서 둔다면 잡히는 것보다 이쪽이 작지가 않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이 패를 걸어갑니까? 팩감 없는데요? 네, 그러게요. 팩감이 좌하를 팩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네, 좌 쪽은 네. 팩감이 되질 않고요. 하나, 이쪽을 연타하는 게 훨씬 크고 넷, 다섯, 오히려 흑의 팩감이 있습니다. 마지막 백이 하나, 팩감을 쓸 수 있는 곳은 그렇습니다. 좌하 잡으러 가자는 팩감 뿐이고요. 자, 과연 송일영 선수가 받아줄지. 좌하가 워낙 크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다면 받아줄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지금은 네. 받아줄 수도 있긴 한데 팩감이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일단은 하나, 하나 정도는 받을 수는 있겠지만 네, 바로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패를 해소하는 게 깔끔해요.
아, 고민되겠는데요. 팩감이 아예 없으면 아예 네.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네. 해소를 하겠지만 흑에게 팩감이 있어서 네. 버팁니다. 받습니다. 네, 보시면 이쪽을 젖히는 것도 팩감이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를 끊어가는 것도 지금은 팩감이죠. 네. 잡으면은 이 백돌 전체가 다 걸립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송혜령 선수가 지금은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최대한 변화 없이 깔끔하게 처리를 하려고 하고요. 그렇다면은 백이 팩감을 계속 사용을 했을 때 이쪽을 다 받겠다라는 뜻인 것 같긴 합니다. 백도 집으로만 본다면 이 자리를 두면서 버티는 게 좋아요. 네. 이제 좌는 팩감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좌 쪽은 젖히는 것은 팩감이고요. 네. 미는 것까지 한 2개 정도가 될 수가 있고 좀 손해를 본다면은 이렇게까지는 가능한데 네. 이거는 흑도 팩감이 나옵니다. 이쪽을 젖혀서 다음에 하나, 이 자리를 키워서 집을 없앴을 때 백이 잡히거든요. 네. 아, 백이 또 위험한 팩감을 쓴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네. 날일자로 달리면은 당장 생사를 걱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이 여기까지 살리기도 어렵네요. 그러면 달리면은 붙이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네, 정말 바둑이 돌고 돌아서 지금은 송혜령 선수가 승기를 잡긴 했는데 일단 우아 쪽에 흙 모양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야 좀 확신이 생길 거고요. 네. 마지막 송혜령 선수의 움직임이 잦아들었다는 건 바둑이 이제 괜찮다는 뜻이겠죠. 여섯.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좌상귀 백이 살 수는 있겠습니다만 팩감이 무수히 나오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팩감 부족이 느껴지는 저침이 나왔습니다. 자, 송혜랑 선수가 앞서 있는 가운데 1국보다 속기 3국 8시에 들어갔던 대국이 먼저 끝났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다영 대 김혜민의 속기 3국이었는데요. 불개로 끝난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뒀을까요? 네, 잠시 복귀 중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3국은 아예 보질 못해서 어떤 선수가 앞서 있는지도 잘 파악을 못했거든요. 네, 중반에 제가 얼핏 보기에는 네. 김혜민 선수가 바둑이 좋았었는데요. 아, 네. 아, 그렇군요. 김혜민 선수가 흙을 잡고 불개승을 거뒀습니다. 네, 김혜민 선수 2라운드에서는 김채영 선수에게 1패를 안았었지만 오늘 승리하면서 2승 1패로 승점을 하나 추가했고요. 동시에 여수 거북선에게도 1승을 안겨다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팀 승부는 결정이 됐습니다. 여수거북선 2대 0의 스코어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분위기가 송혜령 선수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수거북선은 오늘도 3대 0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네. 뭐 이기면 3대 0, 지면은 또 3대 0. 네, 뭐 보는 입장에서는 가장 화끈한 팀이 될 거고요. 네, 분위기는 오늘 이바둑도 송혜령 선수가 좋기 때문에 3대 0이 나올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아직 둘 곳이 많고 마지막 초읽기긴 합니다만 송혜령 선수가 좀 즐거운 진행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둘, 지금 좌상귀의 당장 사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마지막 하나, 좌상 쪽에 흙이 네. 치받을 때 백이 이으면은 이곳을 둬서 끊는 게 선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는데 네. 안 이어주나요? 백도 치받을 때 이쪽을 잡는다면은 부분적으로 사활은 문제가 되질 않죠. 네. 그리고 치받을 때 이렇게 받으면 깔끔하네요. 역시 맛보기일까요? 네, 밀더라도 네. 이곳을 둬서 마지막 집을 하나, 없애는 것은 단수 치면서 끊기기 때문에 넷, 치받을 때 있는다면 깔끔하게 살아 있습니다. 여수거북선은 랭킹만 보면 사실 1, 2, 3주 전에 랭킹이 좀 모호합니다. 네, 그만큼 네. 전력이 고르다는 뜻이고요. 네. 네, 세 명이 한만 잘 맞는다면 네. 셋, 넷, 다섯, 예전에 여수거북선이 정규리그 1등을 할 때처럼 네. 2승 1패로 꾸준히 승리를 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도 있겠죠. 지금 도은교 선수가 그냥 이었어요. 이었는데 네. 이거는 치받으면은 당장 사활이 걸립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우와 패가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흑은 좌상귀를 결행할 수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여기서 흑이 치받는다면은 좌상 쪽에 사활이 걸리는데 네. 패가 납니다. 패가 난다라고 했을 때 우하 쪽과 그리고 좌상 쪽 맞보기로 하면서 백이 너무 괴로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것도 되나요? 아, 이거 송혜령 선수 착각인데요. 이건 백이 사나요? 네, 이쪽을 따내서 네. 집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백이 하나 따내는 순간 먹여쳐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서 돌을 거둡니다. 뭐, 살려줄 수는 있습니다만 워낙 우하 흙이 사는데 어려움이 없고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봤습니다. 네, 재밌네요. 송혜령 선수도 착각을 한 것 같은데 네. 도은교 선수가 잡혔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돌을 걷었습니다. 하변에서 전투가 일어나면서 서로 물고 물리는 전투가 시작이 됐었는데요. 또 이때 두 선수가 초읽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네, 중간중간 네. 계속해서 서로 왔다 갔다 좀 예상치 못한 전투가 벌어졌었고요. 네. 어느 순간 백이 타협을 했는데 그 타협하는 와중에 백이 잘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네, 그 상황에서 도은교 선수가 뭐 단순히 만족을 하지 않고 패를 걸어가면서 거기서 아마 백이 손해를 보면서 이 바둑을 그르친 게 아닌가. 중간중간 패싸움도 있었고 두 선수 난관이 많았었습니다. 네, 1국에 이어서 3국에 이어서 1국도 바로 종국이 됐습니다. 송혜령 선수의 흑불개 승입니다. 네, 송혜령 선수 오늘 부담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2라운드에서 상대방의 사주전에게 덜미를 잡혔기 때문에 오늘도 진다면 자존심에 금이 갔을 수도 있겠는데요. 자, 오늘 승리를 하면서 3라운드 1경기 여수 거북선이 3대 0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네, 여수 거북선 이제 2승 1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1국은 두는 선수들이 정말 골치가 많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네, 바둑이 시종일관 전투가 벌어지면서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바둑이었고 마지막까지 저는 숨을 졸이면서 봤어요. 네, 3국을 못 본 것도 좀 아쉬운데요. 바로 오늘 승리한 선수와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거북선 감독 만나보시죠. 네, 이현욱 감독과 김혜민 선수 모셨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혜민 선수 바둑을 거의 못 봤어요. 1국이 딱 그때 너무 재미있게 흘러가서 3국을 가려다가 못 갔는데 오늘 바둑 어땠을까요? 초반에는 조금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네, 중반에 이제 상대방이 실수가 나와서 네, 이긴 것 같아요. 맞겠죠? 저희가 못 봤으니까. 네, 맞을 거예요. 네, 오늘 이현욱 감독 오더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습니까? 사실은 오더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좀 굉장히 좀 스스로 굉장히 그 아니 뭐라 그럴까요? 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오더에 좀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오더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것은 김혜민 선수가 김다영 선수랑 만난 게 싫었다는 건가요? 좀 질 수 있는 판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는 거죠? 아니 꼭 그 판은 아니고요. 그냥 아니면 전체적으로 믿음직한 판이 한 판도 없었다? 예, 전체적으로 좀 상대방 오더를 예상하지 못해서 네. 예, 좀 그 오더상으로는 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들어가기 전부터 좀 빅 웃음을 선사한 것이 있었는데요. 김다영 선수의 오늘 각오가 5글자였잖아요. 기억하시죠?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네, 제가 그 딱 봤을 때 굉장히 하여튼 나빴죠? 굉장히 기분 좋게 웃었어요. 웃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판은 꼭 김혜민 선수가 이겨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김다영 선수랑은 원래 네.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좀 오랫동안 같이 해왔기 때문에 뭐 그래서 그렇게 좀 편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워낙 친분을 쌓아왔으니까 그런 농담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제 다른 팀들 보니까요. 이렇게 종종 4주전 선수들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수거북선은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 감독을 하면서 그게 가장 어려운 일 같아요. 다른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거 없는데 특히 올해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이길 때는 다 이기고 질 네. 때는 세 명이 다 지고 막 이러니까 도대체 누구를 빼야 될지 지금 고민이 벌써부터 되거든요. 네. 사실은 원래는 오늘 2대1 승부가 났으면 네, 별로 어렵지 않게 그 오더를 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다시 한번 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군요. 자, 김혜민 선수 좀 짓궂은 질문을 해도 될까요? 자, 지금 네. 8개 팀 중에서 김혜민 선수가 꼽는 강팀과 약팀 한 팀씩 정해주시죠. 여수는 빼고. 그럼 약팀은 좀 그렇고 강팀이 아닌 팀. 아? 일단 강팀은 좀 쉬우니까. 강팀이 아닌 팀. 여수거북선과 좀 나란히 할 수 있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만한 팀은 어떤 팀이 있을까요? 일단 보령 팀이 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에게 아픔을 안긴 부광 팀도 이제 센 것 같고요. 강한 팀이 아닌 팀은 꼭 대답해야 되나요? 그 나머지 팀으로 네. 할게요. 나머지 팀으로. 네. 일단 보령과 서울부강약품은 인정을 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현욱 감독도 비슷한 생각일까요? 네, 전 처음부터 보령팀은 세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부강약품이 뭐 저희가 꼭 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세요? 대결을 해보니까 네.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전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최정의 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여수거북선 이제 오늘 2승 1패가 됐습니다. 다음 라운드 바로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이현욱 감독이 대표로 이제 각오 한마디만 전달해 주시면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뭐 선수도 많이 바뀌고 또 코치도 새로 와가지고 팀 분위기 굉장히 좋거든요. 팀 분위기 굉장히 좋아서 그냥 지금처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2대1로 이겨도 좋으니까 네, 이렇게 계속 좀 팀이 박자 좀 잘 맞춰줬으면. 네, 질 때 같이 지지 말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네. 뭐 지금 더 이상 뭐 더 바랄 건 없고요. 그냥 좀 더 아직도 선수들이 보니까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바둑 두는 내용을 보니까 이제 좀 편하게 좀 즐기면서 대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수거북선 앞으로는 좀 2대1의 승부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현욱 감독이 확실히 이제 팀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올해는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3대0 승리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여수거북선은 이제 2승 1패로 상위권 진출을 향해 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럼 순위와 함께 다음 경기 예고해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수거북선은 이제 몇 계단 올라갔습니다. 2승 1패로 이제 보령머드 서울부강약품을 넘볼 수 있게 됐고요. 포항 포스코케미칼이 오늘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3대0으로 패배를 하면서 네. 팀 승수도 3패. 정말 처음에 출발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앞으로 1승이 절실하고요. 자, 이제 3라운드 2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맞붙게 될까요? 조금 전 강팀으로 분류가 됐었던 보령머드가 2경기에 출전을 합니다. 상대는 서귀포 70리입니다. 네, 1국에서 최정 선수와 오정화 선수 또 주장 매치가 성사가 됐는데 네. 서귀포 70리가 오정화 선수가 1국으로 나오는 것은 최정 선수가 LG배 일정 때문에 네, 혹시 이제 뒤편으로 나오지 네. 않을까 예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1국에서 만났고 처음부터 빅매치가 벌어졌네요. 그렇습니다. 네, 여자 리그 이렇게 매 경기, 매 라운드마다 빅매치를 볼 수 있어서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재밌는 경기가 벌어지고요. 주장끼리 만나는 대결이 사실 제일 흥미롭죠. 그렇습니다. 내일 경기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3라운드 1경기를 보내드렸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성지 해설위원, 진행의 배윤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